어둠 속에서 눈동자 하나가 빛나고 있었어요. 백미러에 가득 찬 두 눈, 흔들림이 없었죠. 아주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다려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한 남자가 문을 열어드려요. 우산을 받쳐들어요. 짐을 들어요. 고개를 숙여요. 이 남자 15년 동안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15년 동안 모든 것을 보아왔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차가운 금소금이 울려요. 시동소리. 불빛 하나가 어둠을 가르더라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제목은 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서울 강남 새벽 6시 14분. 아직 직원 하나 없는 태강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검은 제네시스 G92 거울처럼 닦여 있었죠. 그 옆에 한석주가 서 있었어요. 굽은 등, 수수한 회색 유니폼, 손에는 하얀 장갑, 눈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그냥 늙은 기사예요. 어떤 눈으로 봐도 그냥 늙은 기사였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진호 사장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넥타이는 비틀려 있고 표정엔 이미 짜증이 가득 차 있었죠. 그 뒤를 신혜란 씨가 따라 나왔어요. 향수 냄새가 차 안을 채우기도 전에 목소리가 먼저 치고 들어왔어요. 야, 오늘 남산루트 막힌다고 했잖아. 왜 또 여기로 나와? 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분히 시동을 걸었죠. 그때 신혜란 씨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기사, 음악 꺼. 이 차 탈 때마다 귀가 더러워져서. 스피커에서 흐르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 뚝 끊겼어요. 석주의 손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그뿐이었어요. 사실 석주는 백미러로 그들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15년치의 데이터가 머릿속에 빼곡히 정리돼 있었으니까요. 2009년 3월, 강진호 사장이 부회장 시절 베트남 부동산 펀드에 회사 자금을 몰래 흘렸죠. 손실액 380억이었어요. 2013년 7월, 강진호 사장이 비서실장에게 전화로 이렇게 지시했어요. 장전무 잡아. 자료 다 만들어. 장전무는 그해 겨울에 사직했어요. 2019년 11월, 신혜란 씨가 이 차 안에서 전화로 속삭였어요. 수신자는 남편이 아니었죠. 이 차는 석주에게 감옥이 아니었어요. 가장 완벽한 정보 수집실이었던 거예요.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 안, 강진호 사장이 통화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야, 김전무, 지금 몇 시야? 블랙스톤이 우리 자산 평가서 보자고 한다고? 그 새끼들이 지금 뭘 하려는 거야? 그 순간 석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블랙스톤, 데이비드 첸. 그 이름이 차 안의 공기 속에 떠올랐어요. 석주는 백미러를 딱 1mm 조정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도로는 직선이었어요. 석주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15년이 그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줬어요. 참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는 것을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뉴스 자막들이 쌓이기 시작했죠. 태강그룹 3분기 연속 영업손실 확인. 태강건설 시공능력 평가 급락. 블랙스톤 아시아 한국 부실기업 M&A 본격화.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태강그룹의 심장이 조금씩 멈추고 있었어요. 쾌강그룹 임원 회의실 안 긴장감이 팽팽했어요. 임원들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는데 강진호 사장만 혼자 빨갛더라고요. 뭘 쪼그리고 앉아있어?
방법 찾으면 되잖아. 전문 통역사 섭외하고 법무팀 다 붙여. 데이비드 첸이랑 단판 지을 거야. 그때 CFO 이정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협상 여지가 워낙 좁습니다. 블랙스톤이 제시한 기업 가치가 실제 40%에 불과한데 강진호 사장이 말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협상하라고. 내가 직접 나갈게. 나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거 너네도 알잖아. 통역사가 핵심이야. 최고로 구해. 회의실 문 밖, 복도 끝. 석주가 차키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이 잠깐 마주쳤어요. 강진호 사장은 핸드폰만 받고 석주는 정면을 바라봤죠. 반사되는 거울 속에서 석주가 강진호 사장을 봤어요. 강진호 사장은 석주를 보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 석주를 본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 너머에서 데이비드 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웠어요. 그의 눈은 처음부터 태강그룹 로고가 붙은 차를 찾고 있었죠. 삼킬 것을 찾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 태강그룹 법무팀 사무실에서는 전화기 하나가 떨어졌어요. 법무팀장 최동욱의 손에서요. 목소리가 덜덜 떨렸죠. 통역사가 잠적했습니다. 어젯밤에 블랙스톤 쪽에서 접촉한 것 같습니다. 매수된 겁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협상은 2시간 뒤였어요. 통역이 없었어요. 대안도 없었어요. 단 한 가지를 제외하면 그 한 가지는 태강그룹 지하주차장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석주는 두 손을 핸들 위에 올렸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들었고, 계산했고, 준비했어요. 문제는 하나였어요. 움직일 것인가, 말 것인가. 석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15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강진호 사장이 그 차에 처음 탔던 날. 기사는 기계처럼 굴어. 그 말이 지나갔어요. 신혜란 씨가 그의 취향을 비웃던 날. 천안귀의 과부네. 그 말도 지나갔어요. 석주는 눈을 떴어요. 결정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져 있었어요. 오후 3시, 석주는 인천공항에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마중 팻말을 들고 섰어요. 데이빗 첸. 데이비드가 그를 봤어요. 시선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운전기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강진호 사장과 데이빗 첸이 뒷좌석에 나란히 앉고 석주가 운전대를 잡으면서 차가 공항을 빠져나갔어요. 통역사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강진호 사장이 수행비서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통역 어쩌냐고. 지금 맨손으로 들어가게? 죄송합니다, 사장님. 현재로서는 방법이... 그때 데이비 첸이 입을 열었어요. 영어였어요. 차갑고 느렸어요. 모욕을 즐기는 리듬이었죠. 미스터 강, 당신 자산을 검토했소? 솔직히 말하면 당신에게 패가 없어요. 3분기 숫자는 재앙이나 다름없고 우리는 협상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출구를 제시하는 겁니다. 강진호 사장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표정으로는 짐작했죠.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요. 뭐라는 거야? 침묵이 흘렀어요. 데이비드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 침묵이 곧 태강그룹의 항복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석주의 손가락이 핸들을 한번 꽉 쥐었어요. 그리고 놓았어요.
그의 눈이 백미러를 통해 데이비 첸을 포착했어요. 1초, 2초, 그리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입이 열렸어요. 데이빗, 그 방식은 말이죠. 실사 마감 전에 자산 기반을 무시해버리는 수법. 카나리 워프에서도 비웃음 사는 수준입니다. 40% 평가는 긴급 매각을 전제로 한 거죠. 그런데 태강의 산업자산만 따져도 그 수치보다 훨씬 높은 하한선이 있습니다. 핸들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는 올림픽대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고요. 데이비 첸의 눈이 처음으로 백미러를 향했어요.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강진호 사장과 신혜란 씨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들도 몰랐어요. 그들은 이 남자를 15년째 몰랐던 거예요. 데이비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시 공세를 취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목소리에 변화가 있었어요. 이비타 마진이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지 못해요. 건설 부문 부채 익스포저만 봐도 진지한 인수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어. 석주가 받아쳤어요. 이비타는 하나의 렌즈입니다, 데이빗. 유일한 렌즈가 아니라. 태강건설의 미청구공사 채권 잔액이 올해 말 현금화될 때 그 숫자는 달라지죠. 당신의 팀이 그 타이밍을 계산했습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데이비드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멈췄어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 채권 타이밍은 그의 팀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 신혜란 씨의 입이 벌어졌어요. 작게 소리도 없이. 그녀가 천안 귀에 과분하다고 말했던 그 남자가 지금 국제협상을 리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핸드백을 꽉 쥐었어요. 손등이 하얗게 변했죠. 차는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달리는 차 안에서 석주의 마음속에 목소리 하나가 흘렀어요. 내가 이 차를 처음 탔던 날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이름도, 경력도, 자존심도. 국정원 경제안보국의 블랙 요원 한석주는 죽었어요. 그리고 기사 한석주만 남았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는 묻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냥 자고 있었던 건 아닐까? 백미러 속의 눈은 조용했어요. 오래 잠들었던 사람의 눈으로. 그때 데이비 첸의 눈이 천장을 향했어요. 무언가를 찾는 눈이었어요. 기억 속 어두운 곳, 뉴욕, 20년 전, 협상 테이블. 상대가 말했어요. 데이비드는 처음으로 졌어요. 표가 나지 않게, 그러나 완벽하게. 상대의 이름은 끝내 몰랐어요. 업계에서는 그를 고스트라고 불렀죠. 목소리, 리듬, 논리의 구조. 데이비 첸의 눈이 백미러로 돌아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고스트. 당신이 고스트요. 백미러 속의 눈이 깜빡였어요. 부정도 긍정도 아닌 인정이었어요. 그리고 강진호 사장이 터졌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기사 주제 협상에 끼어들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차가 멈췄어요. 신호등이었어요. 빨간불. 석주가 천천히 룸미러를 강진호 사장 쪽으로 돌렸어요. 처음으로. 15년 만에 처음으로. 석주가 강진호 사장의 눈을 정면으로 봤어요. 사장님,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제안하십시오. 그래야 사장님 목숨값이라도 건집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파란불. 차가 다시 움직였어요. 강진호 사장의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강진호 사장이 얼어있는 틈을 타 데이비드가 석주에게 직접 말을 건넸어요.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는 겁니까? 그를 구하러 온 게 아니죠. 석주가 핸들을 잡은 채 조용하고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데이빗. 당신은 기업을 원하죠? 나는 3,800명의 직원이 내일도 월급을 받기를 원해요. 그때 강진호 사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금 뭐야? 나한테 물어봤어? 내가 동의했어? 내 회사야 이거! 내 거라고! 석주가 강진호 사장을 봤어요. 판단도 아니고 경멸도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시선이었어요. 사장님 회사의 3,800명은 사장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신혜란 씨가 석주의 팔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야? 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15년이 대신 말해줬으니까요. 이 순간을 영원처럼 느리며 데이빗 첸의 손이 계약서 위를 움직였어요. 펜 끝이 서명란에 닿는 순간 태강그룹의 43년 역사가 방향을 바꿨어요. 강진호 가문의 지배는 끝났어요. 그리고 3,800명의 내일이 보장됐어요. 협상이 끝나고 석주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목적지는 없었어요. 강진호 사장이 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제것에 빼앗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집으로 가! 지금 당장 집으로! 차가 한강변 도로 갓길에 멈췄어요. 아무 말 없이. 석주가 시동을 껐어요. 조용히 차에서 내렸어요. 뒷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뒷좌석 사람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리십시오. 강진호 사장과 신혜란 씨가 황당한 표정으로 석주를 봤어요. 석주는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기다렸어요. 두 사람이 천천히 내렸어요. 강바람이 불었어요. 석주가 뒷문을 닫았어요. 딸깍. 15년이 그렇게 끝났어요. 석주는 태강그룹 주차장으로 돌아왔어요. 검은지 90 앞에 서서 유니폼 자켓을 천천히 벗었어요. 접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오래된 옷처럼. 주차장 한켠에는 오래된 소형차 한 대가 있었어요. 긁힌 자국, 바랜 색상. 석주가 올라탔어요. 운전석이 익숙하게 그를 받았어요. 그는 오디오 버튼을 눌렀어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 첫 소절부터. 아무도 끄지 않았어요. 아무도 천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는 데이빗 첸. 석주가 잠깐 망설이다 받았어요. 고스트. 싱가포르에 일이 생겼소? 이사회 구조조정. 당신이 잘하는 종류의 일이에요. 관심 있소? 석주가 앞 유리 너머를 봤어요. 서울의 석양이 붉었어요. 그는 웃었어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종류의 웃음이었어요.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 데이빗. 나는 이제 누군가를 태워다 주는 일에는 질렸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직접 운전하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었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음악이 차를 가득 채웠어요. 차가 서울 도심을 향해 출발했어요.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낡고 차 한 대가 나아갔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자기 속도로. 이것이 고스트 드라이버의 이야기였습니다. 15년을 기다린 남자,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남자. 그러나 모든 것을 보아왔던 남자. 한석주의 이야기.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